Good morning, good afternoo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thank the 우선 organizer 주최 for giving me 측에 this 이렇게 저를 opportunity to 초대해 share 주신 about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I가 금융 서비스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혹라이입니다. 싱가포르 핀테크 협회 대표이고 싱가포르 블록체인 협회 회장입니다. First, let me share about the 우선 development 여러분께 of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의 발전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인공지능은 1940년대에 시작된 포괄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초반에는 지능적인 기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머신러닝이라는 세부 분야가 시작되었습니다.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프로그래밍이 되지 않고도 말이지요. 2010년대에는 또 다른 머신러닝의 세부 영역인 딥러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심층 신경망을 바탕으로 학습하는 것으로 인간의 뇌 활동을 모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AI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의 주요 성장 동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더 많은 다양한 데이터, 즉 빅데이터입니다. 두 번째는 더 높은 연산 능력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더 좋은 알고리즘, 특히 딥러닝 관련 알고리즘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일반적인 AI 사용 사례입니다. 금융 부문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프론트 오피스에서는 로봇 상담사를 통해서 더 많은 투자 관리를 대중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를 보면 많은 금융기술 기업들, 즉 핀텍 기업들은 대체 형태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신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머징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대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미들 오피스에서는 자금 세탁 방지와 고객 알기 제도 등에서 우리가 보통 규제 기술이라 부르는 레그테크가 더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에서 사용하는 부분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AI는 사이버 보안 문제 해결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백오피스에서는 개인화된 자동화, 특히 로보틱 프로세스 사용을 통해서 자동화함으로써 효율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AI는 또한 다양한 대량의 계약을 처리하는 데도 사용이 되고 있고 데이터 수집 자동화에도 사용이 됩니다. 고객 경험 측면에서는 원격 온보딩을 통해 고객들이 지점에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또 챗봇을 사용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미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심지어는 거래를 실행하고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AI를 금융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장점들인데요. 거래를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게 해주거나 고객 경험을 개선시키거나 비용 절감, 또 자금 세탁 방지나 고객 알기 제도 KYC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리스크 관리 강화도 가능하게 합니다. 주요 도전 과제들, 은행들이 AI를 강화시키는 데 관련된 과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영역에 있습니다. 개발, 기술, 규제입니다. 개발을 보면 AI 인재 부족이 가장 심각한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기술 이슈를 보면 일부 AI 모델은 설명하기가 어렵거나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또 양질의 데이터가 부족하고 데이터 보호를 위한 방안도 불충분합니다. 규제를 보면 이미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의사결정을 AI로 대체한다는 컴플라이언스 문제, 그리고 또 AI를 사용해서 인간의 의사결정을 자동화하는 것에 대한 법적 문제도 있습니다. AI 구성 요소를 보시면 우선 데이터가 있습니다. 입력을 위한 데이터가 있고요. 모델과 결과물을 보면 머신러닝과 모델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AI 어플리케이션이 온라인에 구현되게 되면 사이버 보안 위협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 역사를 보시면 점차 더 많은 데이터 침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수준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에 에퀴팩스는 총 7억 불의 과징금을 냈습니다. 심각한 데이터 침해 사건이 몇 년 전에 발생한 것 때문에 과징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품질과 보안을 지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은 은행들이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리스크 관리를 향상시키고 또 데이터 품질을 보장하고 빅데이터를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접근 제어, 또 데이터 공유 정책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징을 통해서 메타데이터 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일관성과 표준성이 이를 통해 가능해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AI 데이터 사용 예입니다. 첫 번째는 보안 침해입니다. 내부 또는 외부 행위자가 가담해서 데이터 모델의 결과물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입력값을 조작할 수 있는 것이죠. 기술적 결함은 철저하게 데이터 모델 검증, 설계, 테스팅을 하지 못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AI 전문 인력 부족 때문에 발생합니다. 인간의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AI 개발자의 심리적 편견을 의미합니다. 또한 AI 의사결정 중에 핵심적인 불평등을 반영하는 것들, 성별이나 인종과 관련된 것들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사용 결함은 오픈소스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모델 개발을 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라이브러리가 적절하게 검증되지 않았을 때 AI 사내 전문가가 검증하지 못했을 때 결함 있는 예측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은행들이 AI 모델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서 마주한 도전 과제를 보면 무엇보다도 AI 및 머신러닝 전문 인력의 부족이 있습니다. 데이터 공학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심각합니다. 또 AI 모델 리스크 평가할 수 있는 전문 인력도 부족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인프라의 부족입니다. 은행에 적절한 컴퓨팅 자원이 없거나 그래서 데이터 모델을 구축하거나 검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양질의 데이터가 없어서 모델을 검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세 번째는 규제 컴플라이언스입니다. 규제는 진화하고 있고 이로써 컴플라이언스 비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 변화가 사이버 보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구성 요소가 추가되면서 발생하는 것인데요. 전통적으로는 공격자가 전통적인 취약성에 공격을 해서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AI 애플리케이션의 사용 증가로 이제 공격자들은 AI 모델을 공격하는 데 집중하거나 또는 공격적인 사례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데이터 감염을 통해서 AI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의 확산을 통해서 비용을 우리가 절감시키고 혁신을 과속화하려고 함에 따라서 새로운 리스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심각한 데이터 유출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하면 서비스 중단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은행들만 난제에 당면한 것은 아닙니다. AI 개발과 관련해서 규제 당국도 도전 과제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더 첨단화된 기법과 데이터 애널리틱스는 규제 당국으로 하여금 새로운 스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머신러닝에 의해 데이터 모델이 운영되는 것은 블랙박스 같습니다. 결과라는 것이 설명하기 어렵고 또 규제 당국이 리스크를 평가하는 것, 근간 AI 모델 리스크를 평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교육에 미치는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마이클 페이지의 Humans of AI 리포트 2020을 보면 AI 사용은 매년 2018년부터 2025년까지 60%씩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AI를 필요로 하는 일자리도 2013년 이후 4.5배 증가하였습니다. AI는 180만 개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할 것이지만 23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AI가 일자리를 순증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AI 성장의 가장 큰 장애물은 AI 전문가 부족입니다. 실제로 많은 은행들이 AI 인재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또 애널리틱 기술 사용의 어려움을 그리고 또 AI 모델 결과 설명의 어려움을 자신들이 AI 사용을 은행 내에서 확대하는데 제일 큰 난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채용 트렌드를 보시면 우선 세분화가 AI 직무 종류에 대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AI에는 상당히 다양한 롤들, 역할들이 있습니다. 한쪽 끝단에는 데이터 레이블링이 있고요. 다른 쪽 끝에는 데이터 공학자가 있습니다. 중간쯤에는 AI 데이터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AI 직무에 대한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AI 인재는 다학제적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AI 개발자는 훌륭한 비즈니스 센스가 있어야 하고 자신들이 속한 업계를 이해해야 하고 또 AI 모델을 비즈니스 사용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더 많은 AI 사용을 고려하는 기업들에게는 태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AI는 장기적인 투자입니다. 즉각적인 결과는 얻을 수 없습니다. 하루 또는 일주일 사이의 결과를 볼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계속해서 AI 역량을 개선하고 또 사내 AI 인재를 배양해야 합니다. 또 양질의 데이터를 개발하는 데 시간이 들어갑니다. 시간이 지나야지만 AI 투자로부터 더 많은 가치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AI 인재를 채용하는데 그저 높은 임금을 제공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못합니다. 기업들은 좀 더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AI 인재들이 그 회사에 남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점차 많은 국가들이 윤리적이고 책임있는 AI 사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에 싱가포르 통화청은 FIT라고 하는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AI와 데이터 분석의 책임감 있는 사용에 대한 원칙입니다. 첫 번째 F는 공정성입니다. 입력 요소로서 개인 속성이 사용될 수 있고 또 개인이나 개인의 집단은 시스템적인 불이익을 그들의 성별이나 인종을 이유로 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윤리입니다. 윤리적 기준이나 가치, 행동 강령은 인간에 의한 결정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또 책임성입니다. 내부 승인이 있어야 하고요. 또 직원들 간의 이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경영진은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AI 모델이 사내에 개발되었든 서드파티에서 개발이 되었던 마찬가지의 책임이 있어야 하고요. 또 적절한 항의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고객들이 만약에 AI의 결정에 대해 항의하고 싶으면 그럴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투명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데이터 주체에게 공지를 해야 합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가, 그것이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AI는 어느 정도 성숙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AI가 금융 서비스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상당히 빨리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리스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모델링, 감독, 사이버 보안까지 다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회와 도전이 증가하면서 더
더 많은 AI 인재가 필요하게 됩니다. 즉,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AI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주목해야 할 AI 트렌드가 있습니다. 먼저 AI 직종은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데이터 공학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잘 이해하고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레이블링이나 데이터 시각화 같은 업무는 수행할 수 있습니다. AI는 다학제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영역을 아울러서 교육을 받아야지만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생태계 기반의 접근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더 많은 AI 인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들은 마음가짐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AI 투자는 장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AI는 책임성을 가지고 윤리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적절한 책임과 투명성이 사용자들에게 부과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